주로 이제 중수 LFP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26년부터 빠르게 그 K 배터리가 그 북미 생산된 그 ESS용 배터리가 중국산 빠르게 대처할 것이는 거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방금 그 이제 전기차랑 같이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ESS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ESS 사업 강화한다라고 이제 저번 컨콜에서 발표를 했었고, ESS가 실제로 실적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사업 부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ESS 시장에 얼마나 좀 성과를 내고 있나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테슬라 실적 보면은 ESS 쪽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도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ES 쪽으로도 그 진출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엔솔이 제일 빠릅니다. 이제 북미 쪽에서 그 ESS 시장의 공략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수주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ESS 쪽이. 그쵸. 그 유럽과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더 나오고 있고, 올해만 해도 ESS 관련 수주를 엔솔이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요 그 SBB라고 해가지고 이게 삼성 배터리 박스 약자거든요. 네. 이게 1.5 통해서 ESS 쪽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배터리 판매가 아니라 이게 솔루션 자체, 이 박스 자체를 판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뭐 화재 방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그 하이니켈 배터리 셀 모듈 렉을 다 설치해가지고 그 SBB 1.0 대비해서는 그 34개 더 많은 154개 배터리 모듈이 적재돼. 또 이걸 한 번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개 컨테이너들이 서로 맞닿게 설치 가능해서 이제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엔솔, SDA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온도 사실은 그 ESS 쪽으로 해서 지금 북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는 지금 SK온이 올해 내년부터 국내 ESS 시장이 급성장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가. 그 신규 주택에 대해서 그 태양광이랑 그 ESS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SK온은 일단 국내 쪽에서는 점유율을 상당히 호재를 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상대적으로 북미 쪽의 진출이 좀 준비가 좀 덜 되고 느리다는 거예요. 후발주자라서 SK온도 어떻게 따라갈지 좀 봐야 되겠고, 지난번 인터뷰 배터리 때 그 파우치용 LFP 배터리 이런 거 발표를 해서 기술력은 입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SK온 쪽의 수준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글로벌 ESS 시장은 그 24년부터 28년까지 전력망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있는 상황이고, 그 배터리 3사도 그래서 이제 이런 ESS 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3사가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엔솔이 4분기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 좀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3사가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한 달 앞두고선 그 지금 생산률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대출 승인을 많이 받았어요. 삼성 SD랑 SK온이 그 미국 에너지부의 그 첨단 기술 차량 제조 그 ATVM 프로그램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 승인 받았고,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가 이제 그 대략 10조 5천억 규모 대출 받았고, 또 이제 SK온이랑 포드 갑자기 보인 글로벌 SK에 대해서 이제 14조 정도 정책 지원을 받아서,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달러가 이제 환율 올라가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네. 이자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얼텀 세인즈 그 상공장 지분 인수를 거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도요타 전용으로 한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단위에 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 지원은 그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승인.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도 공략을 병행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일 보면은 이런 관련된 뉴스가 많아요. 네. 특히 이제 ESS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가 503억 달러 정도 글로벌 ESS 시장인데, 2034년에는 또 76억 달러, 126조, 한 2배 정도 성장, 2배 좀 안 되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이게 한 30% 정도 북미 그 ESS 시장을 북미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 그래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 사실 그 ESS 설치를 의무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이제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 거점에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업계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로 수요처로 ESS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대략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도 지금 한 6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한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26년부터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서 그 관세가 이제 7.5에서 25% 높아진다는 거죠. 어디서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6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 관세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관세 문제는. 그리고 그 배터리 업계가 보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ESS 시장이 급성장을 하는데, 그 ESS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요. 배터리 가격이 워낙 싸졌고, 네네. 3원계를 써도 될 정도로 그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명도 많이 늘어나서 네. 지금 이제 ESS를 구축하기 적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뭐 AI라든 이런 이제 그런 그 전력망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은 전력을 많이 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싼 전기를 공급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쪽과 이제 ESS를 같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인 사업이네요. 네, 그 AI랑도 연관이 된 거예요. 아. AI의 성장이 이런 그 ESS 시장의 급성장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SK온이 연말 조직 개편에서 ESS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쪽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DI랑 엔솔은 뭐 수주로 따냈고, 수저원도 따냈고, 사실은 미국에서 ESS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서 장을 했다가 이게 폭발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2010년도 때. 그러면서 사실 그 중국 업체들이 다 바뀌고 장악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어쨌든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ESS 배터리 수입 비중이 72%고, 배터리가 전체가 이제 66%인데 72%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10%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이쪽으로 많이 그 수입이 되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현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배터리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관세가 이제 그 전기차는 이제 25에서 100% 됐죠. 그리고 요 넌 EV 여기 이제 주로 ESS가 되는데 이제 7.5에서 25%. 그런데 트럼프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니까 네. 이건 어찌 될지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23년도 지역별 ESS 배터리 수입 현황을 보면은 이 중국이 이렇게 다 거기다 차지하고 있어요. 압도적인데요. 네, 이거 다 중국이고, 그리고 글로벌 ESS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올해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배터리 가격이 워낙 떨어지면서 이렇게 급성장을 했고, 이게 미국과 중국인데 이게 22년도거든요. 요 회색이 시장이. 근데 누적 설치량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30년도예요. 네. 그러면 22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에 거의 10배, 여기는 중국 17배, 16배 되고, 미국은 대략 한 10배 정도 되겠네요. 11배나 12배. 그 정도까지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시장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아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를 인상으로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7.5에서 이제 25%로 그래서 3배 정도 관세가 인상되게 되면은 어쨌든 그 K배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60% 관세를 생산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네. 또 이제 주로 이제 중국산 LFP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26년부터 빠르게 우리 K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가 중국산 빠르게 대처할 것인 거고, 그리고 이런 관세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그 ESS용 LFP 배터리 양산 목표는 시점 대략 26년도 전후거든요. 엔솔은 뭐 미리 해서 25년도 후반에도 있는데 이 전후였기 때문에 이 관세 오른 거랑 딱 맞아치고 트럼프가 더 특정해서 만약에 이제 ESS 배터리 쪽으로 만약에 타겟팅 한다고 했을 때는 더 수익 강도가 클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관련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제일 활발해요. 어떤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그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쪽에 수주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을 보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정부 익산 2공장에서 그 LFP 배터리 양극재 파일럿 라인을 이제 이달 중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1분기에 대략 한 1000톤 규모로 본격 양산 예정이고요. 26년도 그 파일럿 라인 이후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26년도 이후부터는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데, 이게 SDI 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파일럿 하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어쨌든 SDI 향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조 등과 협력해서 폐기되는 고철을 재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LFP 배터리 양극재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그 철을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고순도 철 미세 분발을 개발하면 에코프로 BM을 받아가지고 LFP 관련 그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이게 그 엔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여기다가 이제 전행이라든가 의제를 첨부해가지고 이를 이제 현대기한테 주면은 다시 이제 그거를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1, 2,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아직은 롯데가 더 빠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LFP 배터리에는 3원기 배터리 대비해서 전해액이 50에서 70%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그 전해액의 원가 비중이 이제 40% 이상이 리튬이온인데, 그러면 이제 그 북미 ESS용 그 LFP 배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주로 LFP가 이제 ESS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해액과 리튬이온 기업들이 수요 강도가 가장 높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3원기 대비해서 LFP용 배터리 전해액 단가는 20에서 30% 정도 낮은데 전해액 단가는 같아요. 네. 3원기든 LFP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최대 수혜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리튬이온 기업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미 공장이 있는 게 중요하고, 공장이 있거나 앞으로 건설 예정인 기업들이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캡티브 마켓을 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중앙선 소재가 엔캠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국내 그 3만 급의 5만 톤, 북미 공장, 조지아 공장에다가 3만 톤 증설 예정이라서 아마 가장 안정적인 그 향후에 그 매출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겠고요. 그래서 이제 ESS 쪽에서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수요를 보겠지만은, 이쪽 시장이 커졌을 때는 문제는 오늘 보면 엔솔이 양극재를 중국 업체랑 한 2조 단위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LFP 배터리 쪽 특히 ESS 쪽이 커졌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이 수요를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거긴 전액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요 ESS 관련 시장의 성장에 관련해서는 뭐 배터리라든가 특히 전액과 리튬 기업이 수요가 되니까 그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전에 꼭 봐야 할 체크리스트들 쭉 정리를 해봤고, 또 전기차 배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게 바로 ESS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잘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 더 해소해 나갈 길이 많죠. 그게 해소가 돼야 돼요. 그 그렇죠. 해소가 안 되면 오늘 한 뭐 4부 걸쳐서 쭉 얘기했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이게 일단 환율이 안정되고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가 돼서 좀 환율이 떨어지고 그래야지. 그렇죠. 일단 시장이 살아야 종목도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우리 시장이 좀 헤쳐나갈 것이 많은데요. 뭐 그로서 리서치가 계속 좀 함께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테니까 또 다음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IM증권 영업부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